최후의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미디어 전쟁의 시대, 한 남자가 기존 방송 산업의 금기를 깨고 홀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출가가 아닙니다. 채널A의 비주류 소재였던 낚시와 극한 생존을 국민적 현상으로 폭발시키고 JTBC의 최강 야구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 스포츠 리그로 변모시켰습니다. 연출과 자본, 그리고 IP의 주도권을 동시에 거머쥔 이 혁명적인 인물, 바로 PD 장시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성공 그 자체를 넘어 창작자면서 동시에 자본가인 크리에이터 오너 모델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가 쌓아올린 부의 실체, 그리고 한국 미디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든 그의 스튜디오 C1 제국의 비밀을 낱낱이 해부하며 이 건물이 어떻게 방송사의 울타리를 벗어나 미디어 재벌의 반열에 올랐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장시원 PD의 성공 신화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장르 파괴라는 명확한 공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모두가 외면했던 비주류 소재에 주목하는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방송계의 레드오션인 스타 위주 스튜디오 토크쇼 포맷을 회피하고 블루오션에서 독자적인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낚시, 특수부대, 은퇴 야구 선수라는 세 가지 소재는 공통적으로 깊은 팬덤 문화와 리얼리티 기반의 서사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장시원은 이 잠재력을 끌어올려 소수 마니아의 전유물을 전 국민의 공감대로 확장하는 연금술을 구사했습니다. 도시 어부는 낚시라는 약한 주제를 이덕화, 이경규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베테랑들의 케미스트리와 결합하여 인생의 깊이와 철학이 담긴 남자들의 드라마로 승화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순한 조과를 넘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인간의 본성, 자연과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희로애락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출연진의 진솔한 감정 교류와 현실적인 실패의 순간을 드라마틱하게 포착함으로써 시청자가 낚시를 몰라도 감정적 동기화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낚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서사를 콘텐츠의 중심에 배치하여 시청자의 공감대를 폭발시킨 장시원식 전략적 승리의 첫 번째 예시였습니다. 이 성공은 방송사의 간섭 없는 창작 환경이 소재의 혁신을 만나 폭발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후에 강철부대는 전직 특수부대원들의 생존 경쟁을 통해 남성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기존 방송에서 금기시되거나 섣불리 다루기 어려웠던 군대 및 특수부대 문화를 극한의 경쟁이라는 포맷에 담아냄으로써 밀리터리 마니아와 일반 시청자 모두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장시원은 단순히 지력 테스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팀워크, 희생, 명예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군사적 배경 위에 구축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군사 IP를 성공적으로 상업화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며 이후 다양한 스핀오프와 확장 콘텐츠를 낳는 견고한 원천 IP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의 방송계가 익숙한 포맷과 안전한 소재에 안주할 때 장시원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익숙한 것을 새롭게 만드는 연금술을 구사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JTBC로 이적 후 탄생시킨 최강 야구에 이르러 이러한 공식은 극대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실제 프로 구단처럼 운영되는 스포츠 리그의 형태를 띠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은퇴 선수들의 간절함과 진짜 승부라는 두 가지 축을 완벽하게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야구 팬들에게는 향수와 진정성 있는 경기력을,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인생 역전 드라마를 제공했습니다. 장시원 PD는 경기 결과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선수들의 노력을 극적인 서사로 포장하여 스포츠의 본질적인 감동을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일련의 성공은 그가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흥행 구조를 설계하고
팬덤을 형성하여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사업가형 연출자로 진화했음을 증명합니다. 기존 방송 시스템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은 PD 타이쿤의 서막이었으며, 이는 창작자가 자본과 비전을 동시에 통제할 때 미디어 산업에 어떤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략적 보고서였습니다. 장시원 PD가 한국 미디어 산업에 던진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는 지적재산권의 주도권 확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기존 방송 산업의 핵심 경제 모델을 전면 거부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전통적인 시스템 하에서 PD는 창작의 주체일지라도 프로그램의 IP는 전적으로 방송사 소유였습니다. PD는 월급과 성과급을 받는 고급 인력에 불과했고, 수백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IP의 폭발적인 수익은 방송사 금고로 향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구조적 모순을 탈피하기 위해 퇴사를 안 하면 프로그램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창작의 자유와 IP 가치 소유에 대한 타협 없는 의지를 피력한 미디어 업계의 프리덤 파이트였습니다. 그 결과 설립된 스튜디오 C1은 기존 PD들이 급여와 성과급에 의존하던 시스템을 완전히 전복시켰습니다. 스튜디오 C1의 지분 구조는 장시원 제국의 핵심이며, 장시원 PD가 80%의 지분을 협력관계인 JTBC가 20%를 보유하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80% 대 20%의 비율은 단순한 자본 투자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경영권의 완전한 확보입니다. 산법상 3분의 2 이상의 지분은 특별 결의사항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장시원 PD의 80% 지분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JTBC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의 비전을 100% 관철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완성합니다. 이 구조는 프로그램 IP에서 발생하는 모든 2차, 3차 부가 사업 수익의 대부분이 장시원 PD 개인의 자산으로 귀속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둘째, 수익 배분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그는 월급이 아닌 지분으로 부를 쌓는 최초의 PD라는 타이틀을 획득하며 단순한 고용된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과 자본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콘텐츠 성공의 과실이 창작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창작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스튜디오 C1은 독립 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며 재무 건전성을 입증했습니다. 2025년 기준 스튜디오 C1은 매출 154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순이익 29억 원을 기록하며 신생 제작사에서 중견 미디어 기업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유사 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들의 주가 수익 비율을 10배에서 15배로 적용할 때 스튜디오 C1의 기업 가치를 300억 원에서 450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시원 PD의 지분 가치는 이 추정치의 80%에 해당하는 최소 240억 원에서 최대 360억 원대에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비상장사의 보수적인 기업 가치 평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스튜디오 C1이 향후 IPO를 추진하거나 대규모 프리-IPO 투자를 유치할 경우 최강야구와 강철부대라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그 가치는 지금의 2에서 3배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원 PD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중견 기업 오너의 자산 규모를 확보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 크리에이터 오너 모델이야말로 한국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자본의 논리를 완전히 뒤바꾼 혁명적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장시원 제국의 엔진은 프로그램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IP를 자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 기업 시스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장시원 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동력은 최강야구를 통해 완성된 3중 수익 구조입니다. 이는 기존 예능이 의존하던 단순 광고 판권 판매라는 단일 수입원 리스크를 회피하고 프로그램을 자급자족형 비즈니스 생태계로 전환시킨 미디어 산업의 혁신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 모델은 프로그램 제작비 충당을 넘어 순수 이윤을 창출하고 IP 가치를 레버리지하는 견고한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방송 광고는
단순 노출이나 출연진의 직접 언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시원 PD는 이를 프로그램의 내러티브 자체에 융합시키는 서사형 PPL을 창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수들의 훈련 과정에 특정 스포츠 보조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거나 팀 운영 회의 과정에서 특정 금융 플랫폼이 등장해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간접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거부감 없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입혀줍니다. 특히 장시원 PD는 기존 방송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가 게스트 패키지 광고 상품을 기획하여 막대한 협찬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스폰서십, 유니폼 로고 노출, 그리고 프로그램 내 특별 출연권을 결합한 이 패키지는 한 회당 8,000만 원대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최강야구의 압도적인 화제 성과 충성도 높은 시청층 덕분에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리그화가 광고주들에게 프로 스포츠 구단급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방송 판권 수출 수익을 더하면 이 첫 번째 수익원은 제작비 전액을 커버하고도 남는 핵심 현금 창출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역사상 전무했던 티켓 판매를 통한 직접 수익 창출은 장시원 PD의 가장 파격적인 시도이자 미디어 모델 혁신의 상징입니다. 최강야구는 단순한 촬영이 아닌 몬스터즈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구단이 KBO 2군 및 대학 야구팀과 겨루는 실제 리그처럼 운영됩니다. 오척 스카이돔, 사직 야구장과 같은 대형 프로 경기장을 임대하여 경기를 개최하고 실제 프로야구 구단과 동일한 수준의 티켓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팬들은 예능 관람이 아닌 진짜 경기를 응원한다는 몰입감을 느끼며 매경기 매진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은 폭발적인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경기당 수억 원의 티켓 매출은 순수한 현장 수익으로 스튜디오 C1에 귀속됩니다. 이는 예능 제작사가 콘텐츠의 현장성과 드라마를 결합하여 폭발적인 경제적 파급력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장시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관중석에서 발생하는 식음료 판매권 및 현장 이벤트 스폰서십까지 결합하며 스타디움 경제를 프로그램 내에 구축했습니다. 이는 예능 제작사가 하나의 독립적인 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커미셔너의 역할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최강야구의 캐릭터와 브랜드인 몬스터즈는 이미 프로야구 인기 구단의 버금가는 브랜드 파워와 팬덤 규모를 구축했습니다. 2024년 팝업 스토어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고 유니폼, 모자, 응원봉 등 공식 굿즈는 모두 완판되는 품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굿즈 판매 수익은 마진율이 높은 2차 사업 수익이므로 스튜디오 C1의 순이익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러한 IP 사업 확장의 성공은 최강야구의 진정성 있는 서사와 직결됩니다. 팬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상징물로서 굿즈를 구매하며 이는 강력한 팬덤의 충성도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콘텐츠가 팬덤을 만들고 팬덤이 직접적인 수익을 만들며 그 수익이 다시 제작비와 선수단 운영에 재투자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장시원 PD는 단순한 감독이 아니라 자본을 운영하고 IP를 관리하는 사업가로서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삼중 수익 구조는 미디어 콘텐츠의 미래지향적인 경제 모델을 제시합니다. 장시원 PD의 개인적인 부는 스튜디오 C1의 지분 가치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됩니다. 그의 수입 구조는 급여, 성과급, 배당금의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기존 PD들의 일시적 성과급 중심의 수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분 가치 앞서 언급했듯이 비상장사인 스튜디오 C1의 기업 가치 추정치 300억에서 450억 원 중 80%인 240억 원에서 360억 원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장이나 대형 투자 유치 시 자산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액 연봉자를 넘어선 자산가의 영역입니다.
현금 흐름 대표이사 급여 3억에서 5억 원, 성과 기반 상여금 5억에서 10억 원, 배당금 2025년 순이익 30억 원의 80% 지분 기준. 이러한 요소를 모두 합산할 경우 그의 세전 연간 수입은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34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약 12억에서 19억 원 수준. 이는 과거 나영석 PD의 일회성 성과급에 비해 금액은 낮을 수 있으나 기업 소유주로서의 안정적인 자본 수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자산가의 현금 흐름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그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 매매가 80억에서 100억 원대의 용산 한남동이나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와 같은 최상위 부촌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의 총자산 규모를 최소 80억 원 이상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장시원 PD의 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자본력입니다. 장시원 PD의 진정한 가치는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는 진정 성과 팬심이라는 무형 자산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기획한 모든 성공작의 밑바탕에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계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낚시, 군대, 그리고 야구에 대한 깊은 애정은 프로그램에 리얼한 열정과 감정의 무게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롯데 자이언츠의 오랜 팬으로서 팀의 우승에 대한 아쉬움이 최강 야구의 기획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팬의 시선으로 콘텐츠에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이 왜 이 주제에 열광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그의 콘텐츠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프로그램에 대한 독보적인 신뢰도와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더불어 그의 현장 중심 리더십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합니다. 그는 단순한 총괄이 아닌 연출자로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세부적인 편집과 내러티브까지 직접 챙기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선수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의 철학에는 프로페셔널리즘과 인간미가 공존합니다. 나는 미혼이라 연봉 협상 잘 몰라요라는 농담은 그의 일 중독적 몰입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시원 PD는 진정성을 강력한 비즈니스 무기로 활용하여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한국 예능계의 최초의 프로듀서 타이쿤이자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신가입니다.